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12월 이제 마지막에 다가가고 있는 시장입니다. 아마 12월은 아마 이런 형태로 좀 지지부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하나하나씩 데이터를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24년과 25년 비트코인 역사상 장기 공급 활성화 규모가 두 번째, 세 번째로 큰 해로 17년 만에 뒤처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비트코인 글로벌 유동성과 괴리율이 24년도 9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산업에 있는 섹터 부분을 밀어주고 있는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, 그리고 통화량의 선호도추이 부분을 고려를 했었을 때 어느 정도는 많이 좀 괴리율은 생기긴 했지만, 그래도 뭐 올해만 봤을 때 아예 안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오른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. 단지 조종폭도 크게 나와서 약간 좀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형태에서도 이제 비트마인과 이제 셀러 형님은 계속 추매 시그널을 주고 있고, 비트마인은 여전히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까지 이제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목표율을 66% 정도를 달성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. 셀러 형님의 원래 하락기 패턴에서는 잘 매입을 하지 않는 편인데, 평균 단가 추이가 생각보다 높아짐으로써 어쩔 수 없이 계속 매입량을 꾸준하게 더 담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번에도 보여진다라고 보이는 게 이번에 특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유동성 부분을 또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FIU가 두나무의 코빗 국내 거래소도 이제 계속 푸시를 넣어주고 있습니다. 왜 그럴 것 같습니까? 이번에 이제 원화 환율 추이에 따른 그 괴리율이 엄청나게 지금 커져가고 있죠. 뭐 실제 은행에서 달러를 정말로 이제 교환을 하려고 할 때는 뭐 제가 보았을 때 가격 추이는 1,535원대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뭐 증권 거래에서 환전을 하거나 뭐 인터넷에서 이제 뭐 그냥 환전 정도로만 했었을 때는 1,480원 정도로만 보이시겠지만,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고,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과 정부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욕을 먹으니 뭐 이래나 저래나 욕 먹을 거 그래도 행동이라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 근데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? 그렇지는 않는다 라는 걸 또 보셔야 됩니다. 특히나 이제 코인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환전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과, 그 다음에 금융당국이 놓치고 있는 부분도 외국인 근로자 노동 비중이 월등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전에 있는 매체량과, 그 다음에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M2량이 엄청나게 풀렸기 때문에 그 효과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금융당국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뭐 증권을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 시간 내에서 거래되는 부분의 환전 부분을 일괄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대부분 한 방에 적용이 되다 보니 그 영향성도 좀 어마무지하거든요. 그런 것부터 단계별로 좀 수정을 해 나갔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텐데, 그런 거를 뭐 최후순위로 보고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건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더 신뢰도가 무너진 결과값이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컨트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.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공급 불균형 재확대 유동성 정체 신호가 보여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동성 부분이 올해 이제 하반기가 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이슈화가 나와주고 있는데요. 그 이유도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있고,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만 금리 인하 추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한 반쪽짜리이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또 추가적인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국채 매입과 국채 발행을 탄력적으로 또 가져가기 위한 또 발언도 같이 했기 때문에 실제 통화량이 풀리는 부분이
예를 들어서 1값이라고 1이 뭐 100점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는 한 5, 60, 반 토막 정도만 좀 시장이 풀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좀 많이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부분이 너무 또 빠르게 되어 가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는데,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하 부분은 내년에도 한 번 정도는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그때 주변국들에 따른 추이의 동향도 계속 인상하는 스탠스를 보여준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지금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이제 돈이 쏠리는 형태의 특정 섹터 빼놓고서는 돈이 잘 안 간다. 그러니까 비주류로 만약에 거기에 소속이 되면 잘 오르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우리는 같이 한번 봐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이더 채굴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전송 1위 매도 압력의 핵심 자산 추이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이더리움이 이제 내년 상반기 글래스 스테르담 업그레이드 준비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. 요약을 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데이터 처리 속도 개선 부분으로 인해서 가스비 안정화 추이를 좀 돌릴 거라고 하고요. 내년 1월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논의의 결과값이 나오고 업그레이드도 예고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. 톱니는 이제 이번 형태에서 이제 발언을 또 여러 가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. 내년에 비트코인 이제 이게 투자 시각적 차이가 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내년 상반기 비트코인 6만 달러, 이더리움은 1,800에서 2,000달러, 솔라나는 50에서 75달러까지 뭐 영향을 좀 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, 결과론적으로는 톱니나 나머지 거대 인물 분들이 그렇게까지 좋은 성과를 냈던 추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내용들은 그냥 흘려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형태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번 12월 이제 거의 마지막에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거래량 추이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평균 거래량 추이 이 이상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나와 주었다. 그리고 1월달 추이 동향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요. 엄밀히 따지면 1월달 미리 보는 뭐 추이로는 그냥 딱 반반 정도입니다. 5대5 정도인데, 현재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저는 1월달 스타트는 나쁘지 않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제한폭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왜 그러냐면 유동성 자체 대비보다 전체 거래량 추이가 많이 줄어버렸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12월 말과 1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까지는 거래 빈도가 그렇게 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그럼 너무 가중적으로 뭐 쇼패팅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상단이 어느 정도 막혀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. 그래서 이번 패턴에서도 약간은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는 패턴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내년의 흐름에서 1월 달에 가장 큰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MSCI 부분에 따른 내용이 이제 1월 15일 정도에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죠. 이제 대법원 판결 부분에 따른 관세 내용 결과문도 1월 달에 나와지게 됩니다.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 있는 또 혼동을 줄 수 있고, 오히려 그게 어느 정도 또 시너지 효과를 내서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 부분에 따른 부분을 충분히 잘 고려를 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. 현 시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당장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환율과 환율과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, 두 번째로는 나스닥에 있는 현재 위치에 있는 동향만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제 25년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26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 목표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